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를 찾아가 자신의 출소 증명서를 내밀며 여성 교장 선생님들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혹시 어린 학생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선생님들은 곧바로 돈을 건네야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교마다 배움터 지킴이가 있었지만 아무런 제지 없이 교장실을 드나들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쪽문을 통해 학교 안으로 들어섭니다. 이윽고 주차장 구석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더니 여성이 주는 현금을 받아냅니다. 지난달 대전 시내 4개 학교를 돌며 교장 선생님들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낸 5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이젠 갱생할 수 있게 해달라며 출소증명서를 내밀어 범행을 벌였습니다. 출소증명서가 어떤 무기인 양, 교도소에서 지금 출소했다 이런 것이 어떤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면서 교장 선생님들을 상대로 돈을 요구했는데 실제 A씨는 동종전과 등 22차례 범행으로 지난 4월 출소한 뒤 특정 직업과 거주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어린 아이들이 있는 낮 시간대의 초등학교만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성 교장이 많은 초등학교를 노렸는데 어린 학생들이 혹시 피해를 입을까 봐 요구한 돈을 곧장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4개 초등학교엔 모두 학교 지킴이들이 있었지만 A씨가 교장실에 찾아갈 때까지 별다른 저지는 없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교육청도 해당 학교들의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 2명이 차를 훔쳐 타고 다니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대전시 동구 가우동 은호송 삼거리에서 15살 A군 등 미성년자 2명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냈고 사고 직후 인근 아파트 단지로 도주했지만 경찰 추격 끝에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A군 등은 오늘 자정쯤 유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열쇠가 있고 문이 열려있는 차량을 훔친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차량을 훔친 이유와 이동 동선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동급생인 14살 A양을 집단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여중생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원지검 서산지청은 피해 학생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약 7시간에 걸쳐 집단 폭행한 이들에 대해 범행 정도를 고려해 가정법원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에 넘기기로 했다며 14살 B양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B양이 피해 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로 공유되면서 이른바 태안판 더 글로리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뒤 삼성중공업이 2천억 원을 출연하자 이를 집행할 곳으로 허베이 사회적 조합이 설립됐죠. 그런데 조직 갈등에다 역량 부족으로 돈은 거의 집행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파행만 거듭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조합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자금 회수라는 카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태안반도 기름 사고 11년 뒤인 2018년 삼성중공업이 피해 복원을 위해 3천억 원을 내놓고 이 가운데 2,024억 원은 지역 주민들이 만든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집행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조합 구성을 놓고 고소 고발이 이어졌고 기금은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집행부의 인건비로만 대부분 지출됐습니다. 기금의 집행 기간은 2028년까지 10년. 그러나 출연 5년이 지난 현재 집행액은 7.8%인 158억에 그쳤고 게다가 최근 대의원 구성에서도 위법이 발견돼 조합은 총회도 열지 못하는 식물 상태에 빠졌습니다. 분란으로 만들고 있죠. 읍면이 째개져 있고 면리가 째개져 있고 시군이 째개져 있고 사용처 가지고 거기에 또 이권이 있는 사람들이 붙어 있고. 해양수산부가 허베이 조합의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주민, 학계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은 정부가 처음부터 관련 분야 역량이 없는 조합에 기금을 맡긴 게 잘못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합 집행부에 책임을 묻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소송은 이런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상적인 조직 구성이라든지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로 스스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존 조합을 4개의 새로운 조합으로 분할해 설립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지금과 크게 다를 게 없을 거란 주장과 맞섰습니다. 관리 감독기관인 해수부는 기존 조합으로는 정상적인 업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자금 회수와 조합 해산 등의 강수를 내비쳤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금이 최대한 빨리 잘 쓰여서 지역민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체계는 저는 좀 개편을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싶고 16년의 긴 세월 속에 아픔을 치유해가던 태안반도 어민들의 마음이 기금을 둘러싸고 다시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금값이 크게 오르고 미역 등 사재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충남에서도 어민 피해와 지역 경제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오염수 투기와 관련한 위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어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안군의회 전재욱 부의장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판매와 관광이 주 업종인 지역민들이 직접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남도는 이와 관련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관련 업체 1,216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천안은 고려 태조왕건이 만든 도시로 알려져 있고 태조산을 비롯해 태조왕건과 관련된 지명과 유적이 있는데요. 현재는 절터만 남아있는 천안 천흥사지가 고려 초기 호서 지역 최대급 규모의 왕실 사찰로 보인다는 발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천안 북쪽에 자리 잡은 천흥사지는 고려 태조 때 창건된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5층 석탑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국보인 동종도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발굴을 통해 천흥사지가 고려 초기 호서 지역 최대 왕실 사찰의 면모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존하는 5층 석탑 북동쪽 주변 2,608제곱미터에서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는 12동의 건물지가 발굴됐습니다. 특히 석탑 뒤쪽으로 절의 본당인 금당, 즉 본존부를 모신 중심 건물터 3동이 나란히 위치해 있었는데 왕실 건물과 유사한 장식 구조로 정교하게 다듬은 돌을 가구처럼 쌓아 미적 효과를 극대화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인 커다란 사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찰들하고 이 기단을 비교해 보면 이 천흥사 기단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걸로 봐서는 아마 당시에 이 기단에 참여했던 이 장인들, 석공들이 아마 최고의 어떤 그 테크닉을 가졌던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던 걸로 보입니다. 또 독립된 건물지들이 구역별로 구분돼 쭉 이어져 있는 사찰 배치를 통해 천흥사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천흥사의 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도 함께 출토됐습니다. 천흥, 천흥사지 등 천흥사 지명과 관련된 한자가 새겨진 기와를 포함해 천흥사 우라는 글씨가 써있는 청동 접시, 왕실 사찰임을 입증하는 청동으로 만든 작은 탑, 송나라 동전인 황송통보도 나왔습니다. 청동 소탑 역시도 이 고려시대 왕실 계통에서 나오는 다른 사찰에서 나오는 이제 소탑과 동일한 구조와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이 천흥사 자체가 이제 왕실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굴 조사는 3차례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발굴된 면적은 전체 절터의 5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천안시는 추가 발굴 등을 거쳐 규모를 최종 확인한 뒤 국가 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 유성구 갑천 1블록 트리플시티 아파트의 취소 물량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13,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갑천 1블록 트리플시티 아파트 특별공급 취소 물량 무순위 청약에서 84제곱미터 2가구 가운데 신혼부부 대상 1,702명, 무주택 세대 구성원 대상 12,087명 등 모두 13,789명이 접수했습니다. 이는 3년 전 분양가 계약으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데다 거주지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대전지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대전시 교육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비 노조는 지난달 15일부터 비근무자 근무 일수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했으며 노조 측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간 근무일 320일 보장과 상시 근무자에게 매년 열흘 이상의 자율연수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비 노조 측 요구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고 다른 근무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시교육청과 학비 노조는 내일 단체 교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충남 농업의 해외 진출 성과와 과제를 점검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부여군이 우즈베키스탄을 지역 농산물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척박한 토질 개량을 비롯해 농업용수 공급과 병해충 관리 등 열악한 현지 농업 인프라 개선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김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여 농산물 수출 생산기지가 될 K-굿들의 특화단지의 유력 부지로 꼽히는 우즈베키스탄 남한간주의 추스트지구입니다. 인근에 유럽행 기차역과 공항이 있어 농산물 수출에 유리합니다. 부여군은 축구장 1,400개 면적, 1,000헥타르를 무상 임대해 첨단 농업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팜 등을 통해 수출 물량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척박한 황무지를 거대한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단히 토질 개발 사업이 필요합니다. 관행적으로 재배했던 방식으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토양 환경 상태라든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토양을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시비 처방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용수 개발과 저수지까지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현지에 맞는 병해충 관리 기술, 농지관리 시스템, 전기 시설 구축, 농업기술센터 설치 등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화된다면 얻는 것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인근 팝 지역에 있는 스마트팜 기업은 지난해 1,000톤의 토마토를 생산해 그중 25%를 현지 판매하고 인근 중앙아시아와 유럽, 러시아에 75%를 수출했습니다. 현지 농업인들은 부여군이 우즈베키스탄보다 10배 이상 수준 높은 세계 최고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양국 합작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 전망합니다. Biz o'ylaymizki, u judayam qanaqa desam bo'ladi. Ijobiy natija olishimiz mumkin. Bularda masalan texnologiya bo'yicha zo'r, bizda mehnat kuchimiz bor, toza havoyimiz, yerimiz, hamma narsamiz talab qiladi. 또한 우즈베키스탄에는 풍부한 농업 인력이 있어 국내의 만성적인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양질의 노동력을 저희들은 받고 대신에 부여가 갖고 있는 장점인 시설원에 특히 스마트팜의 기술과 농업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농업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부여군의 첨단 농업 기술이 절실한 실적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도 기대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농업 인력과 농토는 소비 부진과 과잉 생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충남 농업에 새로운 기회를 선사할 전망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팝군에서 TJB 김진석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금성 백조주택이 국가유공자의 낡은 주택을 보수해 가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금성 백조주택은 대전보훈청과 함께 지역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 3가구에 모두 1억여 원을 들여 개보수 공사를 완료한 뒤 유공자 가족들에게 기증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94년부터 30년간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 69가구를 무료로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충남대와 호서대, 한국기술교육대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충남대와 한국기술교육대는 충북대가 함께 참여한 사업에 선정돼 연 22억 원씩 4년간 모두 8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K반도체 벨트의 핵심인 충청권 산업 수요에 맞춰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반도체 분야에서 총 2,092명의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호서대는 명지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반 성장형 수도권 비수도권 연합 부문에 선정됐으며 4년간 총 27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대전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캠핑용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70대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속도로 통행에 1시간가량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버스 뒷부분에 전동 스쿠터를 싣기 위한 보조물을 달고 운행을 하다 버스 머플러 배기열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취운전으로 7명의 사상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의 형량이 2심에서 다소 늘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세종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취지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판시했습니다.